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농도인 전남이 친환경 농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전국 친환경 인증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생명의 땅이기도 하지만 생산비 절감 등 수익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이제부터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도 전남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형대 민중당 농업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인 목포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전남의 친환경 농업이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패널 네 분께서는 이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남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시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전남도 주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서은수 국장께서 지금까지 뭐 친환경 농업 어떻게 진행되었고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지난 2000년대 들어서부터 국내 우리 국민들이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갖다가 추진해 왔고 그간에 이제 그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으로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까지 이제 생산하는 그러한 노력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난해까지 전체 면적은 4만 3천 헥타 정도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유기농이 11,000 헥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유통까지 그리고 소득까지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그간의 전라남도의 어떤 친환경 농업은 국내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갖다 선도를 해왔다. 그 결과 생산자라든가 소비자 모두에게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또 해야 될 과제들을 갖다가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과정에 기회를 줬다. 이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자평을 해주셨고요. 박형대 농민위원장께서는 실제 이렇게 주변에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서 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20, 30년 전부터 이런 농민들의 생명산업으로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도전 이런 것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특수한 농업이 아니라 보편적 농업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농업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특수한 농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친환경 농업은 일례로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강물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한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뒷전이고 가두리 형식으로 건강한 물고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두리 양식의 이런 물고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즉 전남 농업의 전반적인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전반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마련할 이런 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연과 미래 박매호 대표께서는 지금 그 친환경 자재들을 생산하시는 그런 기업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그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저변 확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친환경 농업, 전남의 친환경 농업을 평가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먼저 평가에 앞서서 네. 요즘에 그 양파 가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게 우리 전남의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남 친환경 농업은 한 15년 이상 지속해 오면서 네. 지금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될 어떤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환경 농업이 주로 수도자 위주로 일반 벼 위주로 되다 보니까 품목의 다변화를 예.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기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친환경 농업을 각 뭐 행정에서 나오시고 민간 인증기관에서 나오시고 또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이거 민관 산학연의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새로운 뭔가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미래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좀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체가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버넌스는 조직돼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까, 서은수 국장님?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형태 방식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각종 우리가 특히 이제 민선 7기만 오더라도 예. 뭐 각종 농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혁신 위원회를 갖다 구성을 해가지고 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친환경 부분까지 같이 의견을 듣고 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전체적인 이 범위가 큰 가운데 이제 친환경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기인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인증기관을 이 목포대에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양적인 평창을 이제 질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인증기관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전남의 친환경 농업 지금까지 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일부는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자체가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인 경우는 안전 농산물을 먼저 우선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환경 보전, 그다음에 지속적 농업,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 설정이나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한 전라남도나 시군 지자체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친환경 농업의 양적인 팽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패널 네 분께서 전부 공통적으로 매우 큰 성과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될 지점이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전남 친환경 농업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친환경 인증 면적을 조금 전에 그 서은수 국장님께서 43,000헥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 그리고 인증 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전국에 한 55%를 갖다 저희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기농산물이 11,000헥타로 전국의 46%입니다. 이제 그간에 아까 그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그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한다 중에 커다란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뭐 저농약 체제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제대로 된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이 생산 부분에서는 유기농으로 가야 한다는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수도작 네. 쌀에 맞춰진 것을 가급적이면 과수라든가 채소에 좀 더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 이 두 개 축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갖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이 부분에서 한 33개 사업에 다양한 그 사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 친환경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어떤 소득 보전이 돼야 되는 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이 유기라든가 무농약에서 3년 정도, 5년 정도만 지원해주고 즉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남도가 우리 생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 직불금이라 해서 친환경 지속 직불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개량제라든가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비 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현장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갖다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유기농 생태 마을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단지 이렇게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비를 가급적이면 절감하고
생산 유통을 효율화할 수 있게 해서 그 기반 구축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친환경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PLS나 친환경 농업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적인 변화를 한번 토론해 보겠고요. 지금 일단 인증 지원 방안이 그만큼 확대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남의 정책이 친환경 정책으로 확실하게 그 농업 정책이 간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 그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하고도 적합한 것이냐? 있다면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부분 한번 먼저 토론을 해보죠. 먼저 그 지금 김기인 교수님, 일단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제 그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그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고령의 농업인들이 하기가 쉬운 농법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유기 농약이라든가 유기 합성 농약이나 아니면 뭐 그 비료 사용 등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시고, 또한 이제 제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시면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도 적어지시고, 예. 그래서 농지를 이제 정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의 농업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인증기관에 와서 이 인증을 받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농업인들이 많으신가요? 뭐 아직까지는 젊은 농업인들이기보다는 단체로 이렇게 인증을 같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단지장 분들이나 이제 주변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농법이라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서은수 국장님, 지금 전남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방금 그 고령화 상태에서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던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그 문제는 사실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단지 대표라든가 네. 이렇게 그 특히 단지에 또 그 역량 있는 그 지도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단지 중심으로 갖다 정책을 갖다 추진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청년 농업인의 어떤 유입 정책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뭐 기농기촌이다, 그 다음에 청년 유입 정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 배우는 과정에서도 영농에 관심을 현장을 갖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대학교 그 농산업 체험 캠프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부와 함께 영농 정착금을 갖다 지원해 줘가지고 청년들이 예.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령의 농업인들이 과연 이렇게 하기가 쉬운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토론의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제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농약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그 PLS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 PLS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그 친환경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 PLS 제도는 어떤 제도고 그다음에 이 친환경 농업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김기인 교수님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농약 사용량에 대한 그 내용을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해 주는 그런 제도긴 한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그 등록된 그 작물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면적 작물인 경우에 등록 약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PLS 제도도 친환경 농업과 비슷하게 제 의견으로는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농약 사용 안전 그 지수라든가 이것들을 다 고려한 그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PLS 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농약병에 쉽게 설명하면 농약병에 써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박 위원장님, 지금 PLS 제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는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이런 그 약재의 어떤 등록되지 않는 약재가 있는 관계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몇 군데는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파에 해당되는 그 농약이 없어가지고 네. 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부 농민들 책임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몇 군데가 좀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요. 그래서 너무 좀 갑작스럽게 시행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친환경 농업에 저희가 그 PLS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지금 그 토론 주제로 집어넣은 이유는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 약재들이 분명히 들어가고 이 부분들이 일단 일종의 어떤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박미호 대표님, 지금 그 친환경 농업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안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 전남이 농도로서 친환경 농업의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PLS 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 사실 우리 친환경 약재는 PLS와 무관하게 잔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천연 약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도 보면 2053년 정도 되면 세계 농약 시장과 바이오 시장이 변곡점에서 바이오 시장이 더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전남의 농도를 봤을 때 PLS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이 제도를 좀 더 이르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서두른 점은 있어요. 다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PLS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대안이 뭐냐? 저는 친환경 약재다. 지금 아시겠지만 친환경 업체가 지금 현재 전국에 한 680개가 있습니다. 네. 전남에 한 27개가 있는데 전남의 투자 유치 기업으로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전남도정이 아쉬운 게 뭐냐면 전남이 친환경 농업의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약재들이 어디서 오냐? 타 도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기업과 지역 업체를 좀 육성하고 좋은 업체들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전남에서 어떤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서 과거에 제 기억으로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 한 친환경 그 사업비가 한 830억 정도 됐습니다. 네. 거기에 도비가 80%고 군비가 20%인데 지금은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한 30억 되죠. 그 중에서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입니다. 그만큼 전남도는 친환경의 1번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서 그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대한 그 어떤 인증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위임한 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해서 양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에서는 타도에서 분명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약재 안전성을 여쭤봤더니 지금 정책의 집행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그렇게 해보시죠. 일단 그 인증 면적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예산이 주는 거는 사실일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 박미호 대표 주장대로 지금 그 친환경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들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부문별로 예. 각종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또 진행되다 보면 예. 또 축소되고 확대될 부분은 확대되고 이제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시군비나 도비의 그 비율이 역전되거나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신규 시책들이 과거의 시책들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 때 조금씩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비율을 갖다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내자면 우리 농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예산은 묶어놓고 똑같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약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아쉬운 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대목은 예, 예. 다음에 또 예, 그러시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업의 약재 안전 문제 이거를 저희가 예. 의제로 삼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 친환경 농가들이 자가 제조,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애착과 베테랑이라고 하는 나름 연구 내지는 도전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하는 분야라고 자랑들 하시고, 저희도 지금 취재 나가 보면 그런 농업인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가 이 약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는 약재들은 인증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김긴 교수님?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들은 다 인증을 통해서 자가 제조를 자가 제조인 경우는 인증을 특별히 하지는 않는 거로 제가 판단이 그 되고. 부분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농약의 안전성 여부를 다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제조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의 시료를 채취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한 후에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증이 박명호 대표님께 여쭤보는데, 그런 검증이 그 출하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뭐 전남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농림부의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당초에는 친환경의 공시라든가 품질 인증받는 제품만 친환경 약재를 사용했을 때 농산물을 인증을 해줬는데, 이 오래된 그 농가들의 항의에 의해서 실제 말로 천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냐면 사약이거든요. 할미 것도 천남성이 뭡니까? 그 장애빈이 먹고 죽는 사약이 천남성입니다. 아, 예, 그 약초 이름이군요. 약초 이름이죠. 그다음에 할미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병충해는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 약재를 제조하고 공시를 받는 업체는 독성이라든가 어독성이라든가 경구 경피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가지고 안전한 약재로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자가 제조 위험성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농가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그 검사를 받지 않고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여 유기농산물에 투입됐을 경우에 그 만에 하나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제도 내에서 자가 제조했던 제품도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독성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냥 자가 제조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다. 예, 출하 이전에 그 시비 단계에서도 이 그렇습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출하 단계에서만 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죠. 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 농업 자가 제조 이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약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는 명확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도권을 갖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네네. 친환경 농업의 그 허용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그 고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관련 법령에서 그 고시를 하고 있고, 또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 자재의 어떤 사후 관리 차원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시정된 시중 유통 자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 이런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그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유기농 자재에 대해서 수시로 병해충 약효라든가 약해 시험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방지 효과가 우수한 약재에서는 가급적이면 우수한 약재를 갖다가 권장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친환경 인증 부분에 대해서 그 약재라든가 이런 쪽은 현재는 뭐 법령 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남 친환경 농업의 최종적인 단계는 유기인증 농가들이 좀 많아지는 것, 그게 지금 목표입니까? 오히려 그런 양적인 뭐 농가 수가 많아진다는 그것이 목표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은 생산자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제공한다는 측면, 예. 그리고 동시에 농업 환경 다양성, 생물 다양성, 수질 오염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갖다 증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아까 친환경 농업을 내실하고 그 속에 유기농업으로 고도화한다. 그 목표는 결국은 방금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친환경 농업의 미래 쪽으로 좀 얘기를 돌려봐세요. 박 위원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은 예를 들자면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전남의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패러다임을 바꾼다면요. 예, 앞서 토론된 내용을 근본적으로 저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농가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약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자가제죠. 이런 것이 있는 네.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위험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그런 자가 약재의 경우는 자연 순환형 이런 형태인 것이죠. 네. 화학 합성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발전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인증 제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인증을 맡아야만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친환경 농업은 컨설팅 업체하고 농자재 업체를 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버린 겁니다. 네.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농민들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환경 농업이 인증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상품화되는 네. 이런 기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될 것이 과정과 시스템 중심의 인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석과 결과 중심이 이제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검출되느냐 검출되지 않았냐 예. 이런 어떤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이 생산되는 전 과정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KS 마크가 이제는 ISO 마크로 전환이 된 것처럼 예.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증 시스템은 전부가 분석에 의한 결과 시스템입니다.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그 인증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인증 농업입니다. 지금 예. 인증을 위한 농업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은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시대에 세계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친환경 농업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국회만 이제 개원이 되면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앞서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농업의 환경, 공동체, 생태 이런 것을 살려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인증 시스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에서 상장하고 있는 조금 전에 서은수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미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책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국가 친환경 농업의 그 커다란 그 정책 틀 안에서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쌀 품목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70% 예. 정도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낮추고 그 과수라든가 채소 이런 쪽에 어떤 친환경 품목을 갖다 다양화하는 쪽에 지금 저희들이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매호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박 위원장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통계를 보시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왜 친환경 농산물을 먹느냐? 첫 번째가 95.5%가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은 농약, 화학농약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EU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가 8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EU와 우리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제 소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적인 담론에서는 박 위원장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친환경은 양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산 농가들의 의식 교육, 양심에 대한 그 지속적인 친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생각, 사고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 사실 친환경 농가들이 그 생산물을 친환경 생산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좀 이렇게 처음에 주도하다 보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야 우리 전남은 친환경 농업의 1번지야 친환경 농산물의 50% 이상을 전남이 생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퀘션 마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모두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생산 농가들에 대한 어떤 그 의식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과정 중심, 또 결과 중심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가 6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농촌 관광, 직접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체험도 하고 이 생산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대량 유통이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런 로컬 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아주 대규모로 성공해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쌀을 재배하시는 분들 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 네 분께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서은수 국장님,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 저기들이 이제 로컬 푸드가 오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친환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하고 직거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대량 급식 체제로 와가지고 저희 전라남도가 이제 친환경 농업을 본격 육성하면서 학교 급식을 갖다가 국내에서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는데 이러한 그 대량 급식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교급식 체제에서 나와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급식 시장에 저희들이 좀 선점을 그 서울 시장을 갖다 선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non-GMO까지 식품까지 이렇게 그 급식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까 그 로컬푸드 활성화는 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에 어떤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일부의 초기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도권이라든가 밖으로 나가는 거기에 치중했다면 네. 이제는 이제 지역 내에서 직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 소비자 그 기반이 있다는 거죠. 지역에도 예. 그 기반들 그러한 기반들을 갖다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로컬푸드가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기반이라든가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까 그 GAP를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친환경 농산 판매 이 확대되는 시점 생산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소비 상태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74% 정도의 국민들이 이제 비싸서 구입하기 어렵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격 문제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별 가게의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소비는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수요에서 많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요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요. 다행히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이제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급식을 늘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공공급식 영역입니다. 대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비중을 늘리는 것 예. 이것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략 이런 공공급식 영역에 해당되는 인구가 대략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일정 정도를 소비를 한다면은 친환경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급식도 그렇지만은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부 지자체 예산과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공공급식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은 일정 정도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수입 유기 농산물은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나마 세운 우리의 어떤 친환경 농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바로 좀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지만 역시 대량 소비처가 마련돼서 친환경 농업의 그 판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예정했던 토론 시간이 거의 시간이 토론할 주제는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맺은 말로 지금 이 친환경 농업, 전남의 친환경 농업 2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 맺은 말을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시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로컬푸드 활성화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또 근데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거는 지역 농산물이 이 전라남도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를 가보면 지역 로컬푸드는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그 품목을 다양화 시켜서 대형 그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이든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산물을 어디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볼 때 딱히 뭐 농협을 가라 아니면 뭐 지역에 어디를 가라고 하는데 그 옷이라든가 이런 걸 차라든가 구매할 때 브랜드가 하나가 딱 나오면 아 거기를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대형화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 상품 개발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거를 서로 간에 제품을 비교하면서 구매할 곳이 지금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미호 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기 그렇게 바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이 농업의 현실을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 농업 보조금이 41.3%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6.7%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농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전남에서 유기농의 국적인 헥타당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2배 이상 농업 보조금,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을 2배 이상 올려가지고 혁신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양적인 부분이 아니고 질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는 그런 그 과감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시면 꼭 이게 친환경 직불금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좀 투여해서 전남의 친환경 농업 발전에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고 맺은 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전남에 이렇게 친환경 농업 관련돼서 굉장히 저는 친환경 농업의 농산업 업체로서 제가 대변하자면 사실 안타까운 게 이 천연 원료라든가 약재가 거의 99%가 다 수입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 농산물, 천연물 약재 생산 기반을 좀 구축해가지고 그 수입 대체 효과도 이루고 농업의 경쟁력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남의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인증 농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증에 갇혀 있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 양식장 형태의 농업이 아니라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강물을 건강하게 해서 건강한 물고기를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해서 전남 농업의 친환경 농업이 이제 더 전환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수 국장께서 맺은 말 해주시죠.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이 함께 일궈온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을 갖다가 선도해왔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생산도 인증 단계 중에서 조금 더 좀 많이 예전보다는 인증 부분이 많이 현장에서는 과거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진 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예. 예, 과거에 문제도 많이 있고 썼고 그런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갖다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제 가공이라든가 유통. 그래서 이것이 농가의 어떤 소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농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먹을거리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은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증 면적은 확대돼야 하고 친환경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환경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매 단계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도 전남이 생명산업의 메카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 생산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일요일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